자, 어제 이어서 오늘은 감염성 질병의 예방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근데 어제 한 것 중에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 좀 합시다. 우리는 어제 그 감염성 질병의 감염성과 비감염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감염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거고, 비감염성은 감염시키지 없죠. 그래서 이 감염성 질병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병원체가 원인이 돼야 된다. 그렇죠, 병원체. 그래서 병원체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었다? 어제 세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원생동물, 그 다음에 곰팡이. 그죠? 자, 얘네들이 병원체가 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어제 새로 나온 프라이온은 가설에 의한 건데 가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해서, 근데 우선 알아는 두세요. 프라이온 이렇게 있다. 여기까지가 어제 여러분 우리가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감염성은 분명히 병원체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요. 이 실체를 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그 병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자. 감염성 질병의 예방.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기, 결핵 등 호흡기 질환의 병원체는 환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타인에게 전염되므로 마스크를 착용하여 병원체 출입을 막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을 가려야 한다. 지금 뭔 얘기예요?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또는 결핵이나 걸렸을 때는 분명히 병원체가 있기 때문에 이 병원체랑 접촉을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하는 거 뭐예요? 마스크를 써서 그 감기 걸린 사람이 재채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뭐하지 못하게 뚫고 나오지 못하게 만들자 이거죠. 음식을 오래 보관하면 그 안에 세균, 곰팡이가 증식한다. 그러니까 음식을 뭐한다? 끓인다. 끓여서 어떡하자? 걔네를 죽이는 거죠. 멸균하고 익지 않은 생선, 고기를 먹으며 기생충이나 세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하다. 뭐 이거 뻔한 내용이에요. 자, 전파되는 걸 막자. 또는 전파된 게 있으면 마스크를 써서 들어오는 거를 막자. 또는 이 사람이 재채기를 할 때 본인이 갖고 있던 병원체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막자. 손에 있는 병원체를 뭐하자? 물로 닦아내자. 요 그 음식이나 이런데 세균이 있죠. 자, 음식이나 세균이나 곰팡이가 있었어요. 세균이나 곰팡이를 어떻게 하자? 끓여서 죽이자. 그렇죠. 그 내용이죠. 자, 이거는 모기는 대표적으로 말라리아의 병원, 그 말라리아를 옮기죠. 그러니까 말라리아 병원체를 옮기니까 모기를 잘 방역을 해야지. 그렇지. 쥐도 다른 것도 그래, 그렇게 해요. 자, 여기 항생제의 발견과 다제 내성균의 출현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임세원 학생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는 벤타스 투어장에 가면 플레밍의 동상을 볼 수 있다. 왜 투어장에 플레밍 동상이 있는 것일까?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작은 상처, 예를 들면 투어 경기 중 생기는 상처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 상처 부위를 통해 세균에 감염되며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1928년에 플레밍의 연구로 페니실린이 발견됨에 따라 부상당한 투어사는 물론 2차 세계대전 중 많은 병사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 후 여러 가지 항생제가 개발되어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항생제 과다처와 가축에 대한 항생제 오남용 등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즉 여러 종류의 항생제가 듣지 않은 다제 내성균의 출현이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2012 세계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결핵 환자의 3.7%, 재발 환자의 20%가 다제 내성 결핵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는 그 병원체 중에 뭐가 있냐? 세균이라는 게 있어요. 세균. 그렇죠. 세균. 이 세균을 죽이는 걸 우리 뭐라 하냐? 항생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지금부터 항생제는 세균만 죽이는 물질이에요. 바이러스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항생제는 바이러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누구만? 세균만 죽이는 물질이에요. 항생제는. 최초의 항생제는 누구냐면 거기 지금 나온 그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물질인데 원래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배지를 만들어서 이게 배지예요. 이게 이제 균들을 키워요. 근데 본의 아니게 플레밍이 실험을 하는데 여기에 푸른 곰팡이에 감염이 된 거예요. 이쪽 부위가 이렇게 감염이 됐는데 신기하게 푸른 곰팡이가 이렇게 자란 주변에 뭐가 요 푸른 곰팡이가 자란 요 주변에는 요 지역에는 뭐가 자라지 않았다. 세균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다가 여기서 무엇을 추출했느냐? 페니실린을 추출을 했어요. 이 페니실린이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이 페니실린 가지고 이 세균성 질환에 감염된 사람들을 다 뭐예요? 치료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균이 뭘 갖는다? 세균도 생물이죠. 그래서 얘도 뭘 한다? 적응과 진화를 해요. 그래서 이 세균이 항생제의 내성을 가져요. 내성. 그래서 더 이상 뭐가 먹히지 않는다. 항생제로 세균을 죽일 수 없게 됐어요. 죽일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항생제를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페니실린 이후에 뭐 계속 항생제는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세균도 계속 어때요? 그러니까 적응과 진화를 계속 했겠죠. 페니실린에 적응한 세균이 새로운 항생제에 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하냐? 가끔가다 항생제에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항생제가 5가지다. 지금 현재. 근데 이 5가지에 대한 내성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다제성인데 여러 가지 항생제에 다 내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이걸 뭐라 하냐? 슈퍼박테리아 이렇게 불러요. 슈퍼박테리아. 그러니까 항생제에 여러 개의 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항생제를 넣어도 죽지를 않죠. 그러니까 얘를 죽이기 위한 또 다른 항생제를 개발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많이 쓰면 항생제를 접한 애들 중에 거기에 내성을 갖는 박테리아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 박테리아를 슈퍼박테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도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주로 이건 어디에 많냐? 항생제를 많이 쓰는 곳. 거기 어디예요? 병원에서 많이 감염되고 있죠. 그래서 그 항생제 내성을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슈퍼박테리아를 조사하기 위해서. 자, 다음 페이지. 자, 이건 뭐 세균 배양하는 그림이죠. 우린 지금 현재 뭐 세균 배양 요 실험을 하지 않을 거니까 우선 패스. 또 패스. 자, 우리 몸의 방어 작업. 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 이런 병원체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봅시다. 비특이적 방어 작용과 특이적 방어 작용을 이해하고 관련 질환의 예방과 치료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백신의 작용 원리를 항원항체 반응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백신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질병을 조사하여 극가닥을 토의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어차피 그 병원체하고 계속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체를 막아야만 해요.
다시 시작할게요. 자, 우리 몸으로 이물질이나 병원체가 들어올 때 우리 몸에서는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방어작용을 줄치세요. 면역,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영어로 임뮨. 자, 방어작용에는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이 있는데 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체내에 들어오는 병원체, 자 줄치세요.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유형으로 일어난다. 이와 달리 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자, 여기서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자, 방어작용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이 있으면 우리 몸 외부로부터 병원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걸 차단하는 게 방어작용이에요. 그죠? 자, 차단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 병원체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는 걸 비특이적인 거예요. 아무거나 다 차단한다는 얘기예요. 특이적인 거는 이 중에 막 들어왔는데 어떤 애 하나가 싹 들어왔어요. A라고 하는 애. 얘만 선택적으로 어떻게 해요? 얘만 죽이는 게 특이적인 거예요. 자, 용어 정리가 그런 겁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가 누가 되든 상관없이 다 차단하는 게 비특이적 방어작용. 특이적은 특정한 애만 딱 잡는 거. 즉 여기에 뭐 A만 잡으려고 했는데 B라고 하는 애들 왔어요. 얘는 안 잡아요. 왜? 누구만 잡을 거니까. A만 잡을까. 이렇게 특정한 병원체만 탁 잡아내는 걸 특이적 방어작용 이렇게 볼 겁니다. 용어 정리가 돼 있으면 이 내용은 비특이적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비특이적 방어작용, 방어벽을 이용한 방어. 자, 우리 몸은 피부로 둘러싸여 있으며 눈이나 호흡기 등 피부로 덮여 있지 않은 부분은 점막 밑줄으로 덮여 보호된다. 피부와 점막은 견고한 물리적 장벽. 물리적 장벽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예 들어오는 걸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을 분비하여 방어작용을 돕는다. 피부에서 분비되는 땀, 눈물, 침. 자, 우리가 흘리는 땀, 그 다음에 눈물, 침 등에는 라이소자임 밑줄. 이거 중요한 효소예요. 자임 붙으니까 효초예요. 그 라이소자임은 라이시스에서 온 건데 이건 분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이소자임 여기 있어요.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로 사람의 눈물, 점액, 백혈구, 혈장 등 몸의 조직, 책, 분비물에 들어있다. 그렇죠. 라이소잠이라는 효소가 있어 세균이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자, 그래서 라이소자임은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을 뭐한다? 분해한다. 분해해서 뭐한다? 죽인다. 자, 자, 또 점막에서는 점액 물질이 분비되어 미생물의 이동을 방해하며 점막 주변에 있는 산모가 이를 모아 외부로 배출한다. 그죠? 자, 음식물에 섞여 소화기관으로 온 병원체는 강산성을 띠는 위산이 대부분을 제거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우리 몸이 있어요. 이렇게 외부에서 병원체가 들어오려고 해요. A, B, C 막 이런 애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피부가 못 들어오게 막고 피부가 막아요. 자, 피부가 막고 또는 눈이나 이런 곳에 얘네들이 달라붙어요. 그럼 눈에선이나 이런 데서 뭐가 분비가 된다? 눈물, 그 다음에 침, 땀 이런 데서 뭐가 나오냐? 라이소자임이 섞여 나와요. 그래서 이 라이소자임에 접촉이 되면 우선 1차적으로 피부에 막혔다가 이 라이소자임이 얘네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즉 얘네들이 아예 근원적으로 뭐하지 못하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때는 대상을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아서 우리 무슨 작용이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염증 반응. 자, 아직도 비치적입니다. 병원균이 점막이나 피부를 뚫고 몸 밖으로 들어오면 염증 반응. 자, 몸에 염증 생기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란 우리 몸의 조직이 손상됐을 때 더 이상의 손상을 받고 복구하기 위한 방어작용의 하나로 상처 부위가 부어오르고 열이 나며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피부에 생긴 상처 부위로 병원체가 들어오면 비만세포에서, 자 여기 줄 히스타민이 분비돼요. 히스타민이 분비돼요. 주변 모세혈관이 확장된다.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대식세포 밑줄 우선과 같은 백혈구들이 상처 부위로 빠르게 이동하여 식세포 작용 밑줄 병원체를 저간다. 염증 반응이 일어난 상처 부위에는 고름이 생기는데 고름에는 죽은 백혈구, 조직세포, 병원체가 섞여 있다. 자, 이 그림 보면서 설명하는 게 더 빨라요. 자, 우리 피부가 외부에 침입을 받았어요. 근데 이 가시 같은 거죠. 여기에 뭐가 붙어 있다. 세균이나 이런 게 묻어 있어요. 이런 게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손상을 입고 침입을 인지한 그 세포들이 뭘 분비하냐면 히스타민을 분비해요. 이 히스타민은 주변 세포들한테 뭐라는 거냐? 야, 우리 지금 공격받았어. 이런 표시하는 신호예요. 얘가 분비가 되면 모세혈관이 확장을 해요. 모세혈관이 확장을 하면 모세혈관이 원래 구멍이 없다가 구멍이 아주 미세하게 있는데 얘네들이 커져요. 일로 뭐가 빠져나오냐? 백혈구가 빠져나와요. 이렇게 백혈구가 빠져나오면서 여기 지금 백혈구인데 뭐 여기 지금 대식세포라고 그랬죠? 여기 백혈구 한 종류로 체내 모든 조직에 분포한다. 식세포 작용을 담당한대요. 아, 그렇죠. 이거 나중에 체크하세요. 항원을 T세포에 제시하여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난다. 요건 체크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대식세포가 나가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먹어요. 먹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먹고 제거하는 거야.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서 백혈구가 나오면서 모세혈관에 혈관 속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그 여러 물질들이 밖으로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부어요. 부으니까 어떻게 해? 앞 통증도 있고 간지럽고 막 그러죠?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무찔러요. 무찔러면 대식세포들이 여기 이렇게 먹고 이렇게 죽어요. 그럼 얘네들이 뭐 어떻게 보이냐?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름이 되는 거예요. 고름. 그럼 여기가 지금 뭐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서 이거예요. 얘네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거죠. 그죠? 자, 요 히스타민은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히스타민이 바로 여러분이 너무 근데 이게 과하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민감한 사람들은 뭐냐면 요런데 원래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들이 여기 들어와도 그냥 바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면 우리가 괴로워요. 우리 그걸 알러지라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를 뭐한다? 방어한다. 자, 이거는 무슨 반응? 비특이적이다. 그 대상이 누구도 상관없다.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하진 않았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특이적 방어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